이번에 그 워크숍을 갔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야. 특히 뭐냐면, 한 2명 정도가 학교를 나오고 싶어요. 너무 힘들대. 왜 힘들까? 경기도권에 있는 선생님들인데, 애들이 수업을 아예 안 듣는데. 아예, 무슨 말인지 대충 알지? 너희도 그렇잖아. 2명 빼고 다 잔대. 고3 수업.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뭐 학원가에 나와서 대박 안 나도 되니까 학교 좀 이상의 좀 어느 정도 경제도 안정이 보장되는 자리 없냐. 근데 요새 학원도 어렵잖아. 학원도 어려워. 여기 세움도 나밖에 계획 안 되잖아. 일단 다 폐경됐어. 예서움도 그렇고. 그래서 좀 기다려봐라. 좋은 세상 오면 연락 줄게.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원장들 만나보려고. 이 시대인들한테 몇 군데 만나보려고. 참 짠하네. 인강도 너네 보면 나 놀랬어. 사설인강 있잖아. 메가 빼고 메가나 2타, 3타까지 먹고 사는데 그 외에는 한 달에 100만 원 벌고 인강을. 인터넷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자, 너네 절대 사탕 강사 안 된다. 하지 마. 이유는 2가지야. 일단 힘들고 2번째 나 오래 해야 돼. 알지? 일반 사회 특히하면 안 돼. 가만히 안 둘 거야. 맨날 쫓아다니는 거 혼내줄 거야. 자, 좀 더 보자. 우리 아까 이제 교육 조건까지 봤잖아. 자, 나 분명히 얘기했다. 이번 시간 졸면 노래 시킬 거야. 또 잘못하면 줄 서 있을 수도 있지. 자, 만약에 다 졸면 안 졸에 시킬게. 씨발 이거 아니다. 하여튼간. 자, 다시 기회비용 봐봐. 우리 기회비용. 다시 기회비용 구하려면 어떻게 구한다고? 비자, 양모. 자, 생산비는 자신이 분자. 기계적으로 각 우리 기회비용. 자신이 분자. 2분의 1. 역수 2. 1. 1. 이렇게 됐잖아? 자, 그러면, 자, 교육 조건 어떻게 됐어? 3번. 교육 조건. 비교의 재화 하나를 수출하고 뭐보다 커야 돼? 기회비용보다 더 많이 받아와야 되지. 자,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그런데 이제 시험에 4번째 뭐가 나오냐면, 이거 추가해. 아까 얘기 안 한 건데 4번째로 중요하다. 이번에 시험에 이게 나와. 자,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이거는 뭐를 물어봤냐면 교육 조건의 범위는. 교육 조건의 범위는. 다시, 이번에는 한 국가만 이익이 아니라 각국과 을국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교육 조건의 범위라고 했어.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너네 보면 여기서, 자, 의료의 기회비용은 각국이 작으니까 각국이 의료의 비교의가 있고, 기계 기회비용은 을국이 더 작으니까 을국이 기계의 비교의가 있지. 그럼 우리 아까에 의한 걸 보면 각국은 의료 한 번을 수출하고요. 그러면 얼마보다 더 많이 받아와야 돼? 자신의 기회비용인 기계 2분의 1 때보다 많이 받아와야 되겠지. 근데 얘들아, 기계는 누가 줘? 을국이 줄 거 아니야. 근데 을국의 의료 기회비용 어떻게 돼? 기계 한 대지. 그럼 을국은 국내에서 의료 하나와 기계 한 대가 교환돼. 그럼 을국 입장에서 이익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의료를 받아올 때 기계 한 대보다 적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을국의 입장에서는 기계 한 대보다 적게 줘야 이익이지. 그러면 다시 요거는 각국의 이익이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을국이 이익이 되는 상황이니까 요 사이에서 교환이 이루어져. 그치? 요 사이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면 우리 한 벌 줬을 때 기계 2분의 1 대와 기계 한 대 사이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면 양국 모두 이익이지. 각국도 이익이고 을국도 이익이 돼? 그러면 이해했으면 암기해야 돼. 어떻게 암기하냐면 을국이 의료의 기회 비교의가 있잖아. 그럼 의료의 기회비용은 2분의 1, 1이지. 결국 비교의 재와 기회비용 사이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면 양국 모두 이익이 되는 거야. 비교의 재와 기회비용 사이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면 양국 모두 이익. 그래서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교육 조건의 범위는 그러면 암기 무슨 사이에서? 비교의 재와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공식화를 해주고 있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공식화를 하잖아. 왜? 문제 빨리 풀어야 되니까.
자, 그럼 똑같아. 이번에는 자, 갑국 입장에서 보자. 을국 입장. 을국은 기계에 특화하잖아. 그럼 을국의 교육 조건, 이익이 발생하는 조건의 범위는 기계 하나를 수출하고 을국의 기계 기회비용이 의류 하나잖아. 그럼 의류 하나보다 더 많이 받아오면 이익이지. 그런데 의류를 갑국이 줄 거라고. 근데 갑국에 의류를 줄 때 갑국에 기계 한 대 기회를 우리 두 벌 있잖아.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이 줄 리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갑국은 기계 한 대를 받고 의류 두 벌보다 적게 주면 이익이잖아. 그래서 꼭 체크해.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교육 조건의 범위는 그러면 그 두 재와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오케이?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선택지에서 만약 예를 들어 X제와 Y제가 1대1로 교환될 때 두 국가 모두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교육 조건을 여기 사이에 넣으면 되겠지. 그럼 이 사이에 있으면 두 국가 모두가 이익이 발생하는 거지. 사이를 벗어나면 한 국가만 이익인 거지. 이해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126페이지까지 생산비 자료로 정리가 됐어. 그런데 자, 그럼 생산량 자료 한번 연습해보자. 자, 12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자, 생산량 자료가 있어.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보자. 자, 어쩌다 한번 나오지만 한번 해야 돼. 자, 갑국이 있고, 자, 을국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자, 의류 한 벌, 의류 한 벌, 기계.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갑국과, 의류 다시. 갑국이 의류를 생산할 때 기준은 벌이고, 기계를 생산할 때 기준은 대야. 그런데, 동일한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의류만 생산했더니 갑국은 4벌이고 의류만 생산했더니 을국은 3벌이야. 그리고 갑국은 기계만 생산했더니 2대고 을국은 기계만 생산했더니 1대야. 그럼 표 바로 밑에 한번 읽어봐. 자, 갑국이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의류만 생산한다면,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에 아니다. 그냥 설명하면 되겠네. 들어보자. 결국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생산 요소를 투입했을 때 갑국의 최대 생산량, 을국의 최대 생산량, 동일한 생산 요소를 투입했을 때 갑국의 최대 생산량, 을국의 최대 생산량이지. 그럼 너네가 볼 때요, 의류의 최대 생산량 누가 더 많아? 갑국이 많지. 기계 최대 생산량 누가 더 많아? 또 갑국이 많지. 그럼 갑국이 모두 절대우위, 을국은 모두 절대열이지. 근데 이거 생산량 자료잖아. 그러면 이거는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이거를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리면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의류고 여기가 기계면, 갑국은 의류만 생산하면 4벌, 을국은 의류만 생산하면 3벌. 자, 갑국은 기계만 생산하면 2대, 을국은 기계만 생산하면 1대. 자, 이렇게 연결한 게 누구?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고, 자, 이렇게 연결한 게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지. 그치? 그럼 딱 직관적으로 봐도 생산 요소의 투입이 동일하다는 상황에서 최대 생산량이 갑국이 을국보다 둘 다 많잖아. 그럼 절대우위죠. 자, 그러면 우리 생산 가능 곡선 공부했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뭐였어? 기회비용이잖아. 그러면 자, 1분의 3, 역수 3분의 1, 2분의 4, 2, 역수 4분의 2니까 2분의 1. 자, 그러면 2와 3, 2가 더 작지, 기회비용. 그럼 갑국은 기계에 비교우위가 있는 거고, 을국은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이 더 작으니까 을국은 의류에 비교우위가 있는 거지. 이렇게 접근이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자, 각국의 의류의 기회비용, 생산량 자료니까 생산량은 자신이 분모죠. 그러면 2분의 1 역수 2. 생산량은 자신이 분모니까 3분의 1 역수 3. 끝.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량 자료, 생산가능 곡선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생산량 자료는 생산량은 자신이 분모.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작으니까 을국은 의류의 비교우위 2, 3, 2가 더 작으니까 기계가 더 기회비용이 작아서 갑국은 기계의 비교우위. 그 다음에 똑같이 접근하는 건 교육 조건. 그리고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교육 조건.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풀이법은 똑같은 거야. 근데 앞으로 너네 문제 풀 때 이렇게 생산량 자료로 나오면 생산 가능 곡선으로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걸 자꾸 유도해요. 그런 문제가 정답률이 막 40%까지 떨어지는 게 있어. 저 나중에 자꾸 연습을 할 거야.
127페이지 5번, 6번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127페이지 5번, 6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근데 7번, 8번, 9번, 10번은 뒤에 있는 개념 플러스 2개 설명한 이후에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 128페이지 봐봐. 자, 128페이지 개념 플러스 첫 번째 봅시다. 자, 비교의 출제 유형문석 1번이야. 보자. 자, 다음은 각국과 을국이 무역하기 이전과 무역하기 이후에 자, 생산량과 소비량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각국 봐봐. 무역 이전의 생산량 및 소비량. 너네 물어볼게. 각국이 무역 이전에는 폐쇄 경제지. 그럼 스스로 생산해서 스스로 소비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생산량 및 소비량은 동일하겠지. 단 어디에 존재해? 자신의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존재했겠지? 자, 그러면 각국은 잘 봐. 요것만 직관적으로 보면 무역 이전에는 각국은 자동차 6대와 쌀 100가마를 생산해. 보자. 각국은 무역 전에 스스로 자동차 6대와 자, 쌀 100가마를 생산했지. 맞나?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국은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세로축이 자동차, 가로축이 쌀이야. 그러면 교역전에는 자동차 6대, 자, 쌀 100가마를 생산한 거야. 그런데 무역 후 소비량을 봤더니 무역 후 생산량이야. 생산량을 봤더니 자동차 8대와 쌀 0가마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에 특화한 거지. 특화했던 8대야. 그랬더니 쌀이 몇 가마? 0가마죠? 자, 그럼 이거 보고 딱 구해야 돼. 쌀 몇 가마니? 최대 생산량. 야, 2대를 늘렸더니 100가마가 줄었지. 그럼 2대를 줄이면 100가마가 늘겠지. 그러면 6대를 줄이면 몇 가마가 늘어야 돼? 300가마가 늘어야 되잖아. 그럼 몇 가마? 400가마. 왜? 앞으로 생산 가능 곡선은 무조건 직선의 형태밖에 안 나오거든. 직선의 형태면 기울기가 일정하면 기회비용도 일정하잖아. 그래서 너네가 지금 요 상황만 주어졌지. 요 상황만 주어졌지만 역으로 요 상황까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생산 가능 곡선은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돼요? 자, 그러면 잘 봐봐. 여기서 2대가 늘었더니 100가마가 줄었으니까 자동차 2대 기회비용은 쌀 몇 가마야? 100가마지. 자, 그러면 자동차 한 대 기회비용 쌀 50가마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역으로 하면 쌀 한 가마 기회비용은 자동차 50분의 1대고. 오케이? 자, 이건 각국의 상황이고. 자,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각국은 자동차에 특화한 거야. 각국은 자동차에 특화한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 이제 을국의 상황을 봐봐. 을국은 교역전에 자동차, 쌀을 스스로 생산, 소비하는 게 어떻게 됐냐면 2대 100가마였지. 2대 100가마였던 얘기는 을국은 자동차, 쌀 그럼 이렇게 있으면 2대 100가마였는데 자, 교역 후의 생산량을 봤더니 0, 300. 자, 그럼 교역 후에는 자동차가 0, 쌀이 300. 그럼 을국은 쌀에 특화한 거지? 그렇잖아. 각국은 자동차에 특화했고. 자, 그럼 해봐. 여기서 2대를 줄였더니 200가마가 늘었지. 그러면 여기는 몇 대가 될까? 다시 2대 줄이면 200가마가 늘었으니까 그럼 200가마 줄이면 2대가 되니까 100가마 줄이면 1대가 되겠지? 그럼 여기 3이네. 그치? 자동차 최대 생산량은 3이고요. 그럼 여기서 자, 우리가 요것만 보고 안 그려도 자동차 2대 줄이면 쌀이 200가마 늘었으니까 그럼 자동차 한 대 기회비용은 쌀 100가마예요. 이거 안 그려봐요. 파악할 수 있잖아. 그럼 너네 딱 봐도 자동차 한 대 기회비용 쌀 50가마, 자동차 한 대 기회비용 쌀 100가마, 자동차 기회비용 각국이 더 싸죠. 그럼 각국은 자동차의 비교 우위. 자, 쌀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50분의 1대, 여기서 쌀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100분의 1대지. 그러면 쌀의 기회비용이 을국이 더 작으니까 을은 쌀의 비교 우위. 그래서 을은 쌀을 300가마 생산했어. 근데 그 다음 봐봐. 교역 후 두제와의 소비량을 봤더니 교역 후에 각국은 교역 후에 자동차 2대 자, 쌀 100가마를 소비했고 6대 100가마를 소비했고요.
을국은 교역 후에 자동차를 2대, 쌀, 몇 가마를 소비했냐면 150이구나. 150을 소비했잖아.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야. 교역 후에 소비량이 나왔잖아. 여기도 교역 후에 소비량이 나왔지. 그럼 뭐를 잡을 수 있어? 교역 조건 잡을 수 있지. 왜냐면 각국은 자동차만 생산해서 8대인데 교역 후에 6대를 소비했다는 얘기는 자동차를 몇 대 줬다는 거야? 2대 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쌀을 몇 가마 받아온 거야? 쌀을 150가마 받아온 거지. 그러니까 을국은 쌀을 300가마에 특화해서 150가마 주고 150가마 남았지.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교역 조건이 되지. 그럼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 쌀이 몇 가마 교환된 거야? 쌀이 75가마 교환된 거지. 그럼 물어보자. 각국은 이익이야, 손해야? 아까 봤지만 각국의 자동차 기계비용 쌀이 50이고 을국의 자동차 기계비용 쌀이 100이지. 그러면 50과 100 사이에서 교환됐잖아. 그럼 양국 모두 이익이지. 이해돼? 역으로 하면 쌀의 기회비용 50분의 1, 쌀의 기회비용은 100분의 1, 75분의 1 중간에 있잖아. 그럼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거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런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야. 그럼 우리가 교역 전의 생산 및 소비량, 교역 전의 생산 및 소비량, 근데 교역 후 특화량, 교역 후 특화량 비교의 잡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 안 그려도 이렇게만 잡고 너네가 기회비용까지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교역 후 소비량의 조합을 보고 뭐를 잡아낸다? 교역 조건을 잡아내야 돼. 돼요? 전형적인 유형이야. 좀 이따 또 문제 한번 볼 거고. 자, 그래서 개념 플러스에서 어떤 접근 한번 법인지만 알면 돼. 접근법만 알면 돼요. 그럼 이제 개념 플러스 2번째 보자. 자, 개념 플러스 2번째 보니까 128페이지야. 맨 하단에 개념 플러스 2번째를 보면 자, 이번에는 자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자, 여기가 기계고 여기가 TV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와 나가 있는데 잘 봐야 돼. 가와 나. 그래서 30, 20, 40.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문제는 항상 갑국의 상황을 주고 을국의 상황을 줬거든. 근데 이 문제는 갑국의 상황만 줘. 갑국의 상황만 주는데 자, 여기를 가라고 하고 자, 여기를 나라고 하면 자, 가는 뭐냐면 갑국이 무역하기 전 기계와 TV를 최대한 생산하여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조합이었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지. 가는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야. 그럼 갑국은 교역 전에 이 생산 가능 곡선의 어느 점이나 생산해서 스스로 소비했던 거야. 그런데 나는 갑국이 비교의 상품에 특화하여 을국과 교역을 한 이후에 기계와 TV를 최대한 소비할 수 있는 조합. 그래서 다시 가는 교역 전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고 나는 교역 후 소비 가능한 조합을 연결한 선이야. 그럼 너네 봐봐. 우리 만약에 이 격차 있잖아. 이렇게 이 빗금친 면적이 뭘까? 교역 전에 스스로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교역을 통해 소비할 수 있는 조합이 늘었잖아. 그럼 이게 바로 교역의 이익이지. 당연히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교역의 이익인데 중요한 건 너네가 이걸 보고 1번, 2번 두 가지를 잡아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비교의 제어를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교역 조건을 잡아야 돼. 너 생각해봐. 우리는 특화 재화를 수출하고 비교 우위 재화를 수출하고 비교 열의 재화를 수입해 오지. 그럼 수입해 와서 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특화 재화 있지. 비교의 재화의 최대 생산량 및 최대 소비량은 교역 전과 교역 후가 변함이 없어. 이해돼? 다시 비교 우위 재화의 최대 생산량 및 최대 소비량은 교역 전과 교역 후가 변함이 없어. 왜? 특화 재화는 나만 생산하니까. 그치? 그럼 교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비교 열의 재화를 더 많이 수입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자, 이 상황을 보면 기계는 교역 전과 교역 후의 최대 생산량 및 최대 소비량의 변함이 없지. 그럼 뭐에 특화했다는 거야, 각국이? 기계에 특화했다는 거야. 그래서 각국은 일단 기계에 비교우위가 있는 거야. 왜냐면 각국의 입장에서는 비교우위 제어에 특화하고 비교 열의제는 아예 생산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교역 전의 최대 생산량과 교역 후의 최대 생산량이 동일한 게 비교우위 제어야. 여기까지 됐고.
두 번째. 그럼 교역 조건. 야, 교역 조건. 각국이 기계에 특화하면 몇 개니? 30개지. 그럼 요 나가 교역 후 소비 가능한 조합인데, 그럼 각국이 교역 후에 기계 30개를 다 주면 최대로 TV를 몇 개 소비할 수 있는 거야? 40개를 소비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기계 30개를 다 주면 교역 상대국이 을국에서 TV를 수입해 왔고요. TV를 40개 수입해 와서 TV의 최대 소비량이 40개지. 그러면 교역 조건은 기계 3개와 TV 4개가 교역 조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1번, 2번 잡아야 돼. 자, 다시 이런 표가 나오면 1번 비교의자 잡는 거. 기계, 비교. 2번 교역 조건. 최대 생산량 다 주면 수입한 최대 소비량이 TV 40대니까. 그 TV는 을국에서 수입해 왔을 거야. 지금처럼 을국의 상황을 안 줘도 이 정도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국의 TV 최대 생산량이 40대다. 아니지, 소리. 을국의 TV는 최대한 40대 이상 생산한 거지. 그러니까 40대를 수입해 왔겠지. 그치? 자, 근데 세 번째. 좀 잘 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체크할 건 뭐냐면 이거야. 교역 전에는 각국이 스스로 생산해서 소비하지. 그럼 교역 전의 각국은 이 생산 가능 곡선상의 어느 한 점을 생산해서 소비하기 때문에 각국의 교역 전에 생산의 기회비용과 소비의 기회비용은 동일해. 그치? 그러면 잘 봐. 20분의 30 얼마야? 2분의 3 역수 3분의 2면 각국의 교역 전 TV의 기회비용은 기계 2분의 3 되고 기계 기회비용은 TV 3분의 2 되었지. 그럼 요거는 생산의 기회비용도 되고 소비의 기회비용도 되는데, 자 이제 기계에 특화해서 교역을 하면 소비 가능 선상에서 소비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교역 후 TV의 기회비용은 4분의 3으로 바뀌고요. 교역 후 기계의 기회비용은 TV 3분의 4대로 바뀌지. 자 그러면 현재 지금 각국은 비교의제와 기계잖아. 그러면 각국의 비교, 우의, 재화,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전에 비해 교역 후에 커진다, 작아진다. 자, 비교의제와 소비의 기회비용, 비교의제가 기계니까 기계 소비의 기회비용은 3분의 2에서 3분의 4로 커지죠. 그래서 소비의 기회비용은 커지고요. 비교의제와. 근데 이에 반해 비교, 열위, 재화, 소비의 기회비용. 자, 비교율이 재화가 TV였잖아, 각국은. 그럼 2분의 3 1.5에서 4분의 3 0.75로 교역 후에 작아지죠. 돼? 그럼 시험 문제 역으로 나와. 이걸 도출했으면 시험 문제는 제시문을 어떻게 주냐면 각국의 비교의 재화는 X제인데, 다시 각국의 X제는 교역 후에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졌대. 다시 각국의 X제는 교역 후에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졌다. 그러면 각국의 비교의 재화가 X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얘기하면 역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다시 비교 우의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커지고 비교 열의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후에 작아진다. 다시 비교 우의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커지고 비교 열의제와 소비의 기회비용은 작아져. 그럼 다시 역으로 소비의 기회비용이 작아진 재화는 비교 열의제화고 소비의 기회비용이 커진 재화는 비교 우의제화야. 그런데 요건 아직 평가원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요건 계속 나오고. 그러면 야, 비교 우의제화, 생산의 기회비용, 비교 열의제화, 생산의 기회비용. 야, 교역을 하건 안 하건 생산 가능 곡선은 그대로잖아. 그러면 교역을 해도 안 해도 교역 전 교역 후 생산의 기회비용은 동일하죠. 그래서 생산의 기회비용은 비교 우이건 비교 열이건 교역 전 교역 후 모두 생산 가능 곡선 동일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여기까지 확인. 변함이 없다. 돼요?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 암기해야 돼. 그래야 시간 단축되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봐봐 그럼 다시 봐봐. 우리 교육 후에 각국이 비교의제화가 기계지. 그럼 비교의제와 기계의 기회비용은 기계 한 개가 TV 3분의 4지. 그럼 기계 3개가 TV 4잖아. 그치? 그 결론은 뭐냐면 교육 후 소비의 기회비용은 뭘까? 우리 처음에 정말 잘 알아. 문제풀이 단서. 교육 후 소비의 기회비용이 뭐겠어? 그 교육 후 소비의 기회비용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죠. 기계 3개, TV 4개. 아까 우리 교육 조건. 기계 3개, TV 4개. 무조건 교육. 무조건 교육. 교육 후 소비의 기회비용이 무조건 교육. 돼? 그래서 앞으로 너네 봐봐 다시 이 내용을 그냥 선택지를 그냥 툭 하고 물어봐. 이거 외워도 돼. 이해했으면. 그런데 역으로 문제풀이 단서를 물어보거나 또는 갑자기 교육 후 소비의 기회비용이 X장계와 Y제 4개래. 아 그러면 교육 후 소비의 기회비용이 교육 조건이구나. 꼭 체크하셔야 돼요. 교육 후 소비의 기회비용이 교육 조건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127페이지 돌아와봐. 127페이지 7번. 맨 밑에 7번 보면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의 특화여 무역에 참여할 경우 이 3가지 있죠? 정리한 거 쭉 들어가 있고. 자, 8번 별표. 교육 후 소비 기회 비용이 이퀄 교육 조건이다. 별표. 그리고 10번. 10번이지 9번이 없네. 양국 모두 교육을 통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교육 조건의 범위는 비교의 재화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아까 했던 거고요. 11번 비교 우위제와의 특화 생산량과 비교 우위제와 두 국가 소비량의 합은 같다. 자 이런 얘기야. 만약에 생각해봐. 각국이 X제 비교 우위가 있어. 그런데 교역 후 각국이 X제를 40개 소비하고요. 을국은 X제를 60개 소비하네. 자, 그러면 각국의 X제 특화 생산량은 몇 개? 교역 후에 각국은 X제를 40개 소비하고 소비량이야. 을국은 X제를 60개 소비했대. 그러면 각국의 X제 최대 생산량은 몇 개야? 야, 각국의 X제의 비교의가 있으면 을국은 Y제의 비교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각국이 X제 생산량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각국이 생산한 X를 나눠 가졌겠지. 그럼 각국이 40개를 소비했다는 얘기는 최대 생산량은 40개를 남기고 을국에게 X제를 줬겠지. 몇 개 준 거야? 60개 준 거지. 그럼 합이 몇 개야? 100개. 그럼 각국의 X 최대 생산량 100개. 그 교육 조건은 일단 X제를 60개 줬겠지. 그런데 그럼 이제 을국이 Y제에 특화했을 거 아니야. 을국이. 근데 갑자기 보니까 Y제 최대 소비량은 각국이 60개고 을국이 40개래. 그럼 을국의 Y제 최대 생산량은 100개겠지. 교육 조건은 1대 1이지. 이렇게 도출해내야 돼. 그래서 거기 11번 공식 보면 다시 봐봐. 알고 있었지? 어? 한번 봐준다 진짜. 비교 우위자 특화 생산량과 교육 후 비교 우위제와 두 국가 소비량의 합은 같다. 지금 한 거잖아. 두 국가의 X제 최대 소비량의 합이 100개면 각국의 X제 비교 우위가 있으면 이거는 각국의 특화 생산량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확인. 안 끝났어. 다 해줄 거야. 자, 128번 다시 돌아. 하나만 더. 이거는 이거 봤잖아. 봤으면. 이렇게 봐봐. 이게 문제 유형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다양한 경우를 다 체크해야 돼. 자, X제, Y제야. 자, 각국의 생산하는 곳은 이렇게 있어. 각국의 생산하는 곳은 이렇게 있고요. 각국은 X제만 생산하면 40개, 최대 생산량. 각국은 Y제만 생산하면 20개야, 최대 생산량. 그런데 각국이 교역 후에 소비 가능한 조합점 중에 각국이 교역 후에 소비 가능한 조합점 중에 A점이 있대요. 그래서 A점은 여기가 20개야.
자, 그럼 요것만 보고 각국의 비교 의지만. XJ니 YJ. 야, 각국이 만약에 XJ 툭하면 이렇게 가서 소비한다는 게 말이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만 보면 각국의 비교 의지하는 YJ고, 그러면 소비 가능한 조합, 교역 후 소비 가능한 조합에 요점이 있다고 했지. 그치? 그럼 각국의 교역 조건. YJ 20개 주면 XJ 20개를 소비할 수 있는 거야. 요점은. 그럼 이게 교역 조건이야. 여기까지 잡아야지. 다시. 방금처럼 40개, 20개가 각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야. 그런데 교역 후 소비 가능한 조합에 A점이 있대. 그럼 이 상황에서는 소리. 이렇게 있으면 각국은 XJ에 특화하는 게 불가능하지. 왜냐면 A점은 XJ 최대 생산량을 소비하면서 또 YJ까지 20개 더 소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XJ를 아무것도 안 줬는데? 그러니까 YJ에 특화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두 점을 연결하면 소비 가능한 조합선 중에 소비 가능한 조합들 중에 A점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소비 가능한 조합들 중에 한 점이 될 거고, 그럼 교역 조건을 하면 YJ 40개 중에 YJ 20개를 줬더니 XJ를 20개 수입해 온 거잖아. 그럼 교역 조건은 1대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때 XJ 최대 소비량은 몇 개? 40개. 오케이? 여기까지 잡아야 돼. 그럼 하나 더. 이런 상황이야. 자, 교역 후 소비 가능한 조합에 요점이 있대요. 그럼 무조건 뭐에 특화한 거야? YJ에 특화한 거지? 당연히 이제 일로 불가능하죠. 소비 가능한 조합이 이렇게 넣는 거. 그러면 교역 후 소비 가능한 조합에 요점이 있대. 그럼 이때는 YJ 특화도 되고 X에 특화도 되겠지. 그 선택지는 YJ 특화했다면, XJ 특화했다면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오케이? 다양한 유형 좀 체크하세요. 자, 좀 이따가 문제는 오늘 좀 같이 풀어볼 거고. 자, 그러면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9페이지 갑니다. 129페이지 자유무역, 보호무역, 그래프적 분석 볼 거야. 다시 말해 오늘 좀 중요한 거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상황 어려운 친구들 또는 잠깐 아까 헤맸던 친구들은 영상 신청하면 보내줄게. 그 오늘 좀 힘들어하네. 얘들아,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일단 어떤 게 있냐면, 자, 수출국의 상황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자, 수입국의 상황이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자, 수출국이 되는 상황과 수입국이 되는 상황을 볼 거야. 그럼 오늘 볼게요. 자, 일단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자, 각국이 있는데, 각국이 XJ를 생산해. 그래서 각국이 우하향하는 XJ에 대한 국내 수요와 국내산 XJ 공급 곡선이 있어서 각국의 XJ 균형 가격이 여기 P0, 균형 거래량이 Q0. 자, 이 상황은 XJ 폐쇄 경제야. 폐쇄 경제. 그런데 이제 시장을 개방하는데, 그럼 전 세계 XJ 시장이 있겠지? 자, 가정을 이렇게 할 거야. 각국은 소국이야. 소국. 그 소국이라는 가정은 경제 규모가 크다 작다. 경제 규모가 작아. 그래서 시장을 개방하면 그냥 전 세계 XJ 시장에 편입돼서 전 세계 XJ 시장의 XJ 가격에서 무한대로 사고 팔 수 있어. 그래서 시장을 개방했더니 전 세계 XJ 시장의 국제 가격이 P1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각국은 시장을 개방하면 전 세계 XJ 시장과 하나의 시장이 되면서 그냥 요 국제 가격에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시장을 개방했어. 국제 가격이 10,000원인데 국내 가격 5,000원이야. 그럼 이 국가는 수출국이 될까 수입국이 될까? 수출국이 되겠지. 왜냐면 이제 10,000원에서 전 세계 시장과 하나가 됐잖아. 그럼 10,000원에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장을 개방했는데 국제 가격이 국내 균형 가격보다 높아. 그 전 세계 시장과 하나가 돼서 이제는 국제 가격은 P1에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면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라갔잖아. 뭐를 줄여? 수요량을 Q1까지 줄이겠지. 국내 생산자들은 땡큐지. 그러면 생산량을 Q2까지 늘린다고. 그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였냐면,
국내 생산량이 국내 소비량보다 많으면 초과 공급이었지. 근데 초과 공급 원래 안 팔리는 거잖아. 근데 팔리지. 어디서? 외국에서. 왜? 전 세계 시장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 결과 이만큼 Q1, Q2만큼이 뭐가 되는 거냐면 수출량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 보자. 1번. 자, 시장 개방 이후에 수출국의 상황에서 자, 국내 생산량은 증가했어, 감소했어? 국내 생산량. 시장 개방 전에는 Q0를 생산하다가 개방 이후에는 Q2를 생산했잖아. 그러면 국내 생산량은 증가했고 얼만큼 증가했냐면 Q0에서 Q2로. Q0에서 Q2로. 자, 두 번째. 그러면 국내 소비량은 원래 국내 소비량은 Q0였는데 전 세계 시장과 하나가 되면서 이제 P1에 사고 팔릴 거 아니야. 그러면 국내 소비량은 감소했죠. 얼마에서? Q0에서 Q1으로. 세 번째. 그럼 수출량이 얼마입니까? 수출량이 Q1, Q2지. 그럼 네 번째. 수출액은 얼마야? 그래서 수출액은 얼마야? 국제가격 P1의 수출량 Q1, Q2. 결국 요 P1 곱하기 Q1, Q2 요 면적이 수출액이 되는 거지. 그럼 국내 판매액은 P1 곱하기 Q1이지. 그럼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P1 곱하기 Q2가 되지. 다 따져봐야 돼. 다 따져봐야 돼. 그럼 너희 딱 직관적으로 봐봐. 소비자들은, 국내 소비자들은 이익이야, 손해야? 더 비싼 가격에 덜 샀지. 하지만 국내 생산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많이 팔았지. 그럼 잘 봐. 지금부터 우리가 자, 여기 면적을 A라고 하고 여기 면적을 B, 여기 면적을 C, 여기 면적을 D, 여기 면적을 네. 똑같이 해보자. E, 여기 면적을 F라고 해보자. 그러면 수출 전에 폐쇄 경제일 때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어떻게 되니? A, B, C지.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E, F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수출국이 됐어. 그럼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얼마로 바뀌어? 자, 소비자들은 이제 P1 가격에 Q1을 사니까 P1과 수요 곡선 사이의 면적, 소비자 잉여의 크기가 A로 줄어들잖아. 그런데 생산자잉여 얼마 돼? 생산자잉여 B, C, D, E, F. 오케이? 그럼 원래 B, C는 소비자 잉여였던 걸 누가 가져갔어? 생산자가 가져간 거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D만큼의 생산자 잉여가 늘어나서 그럼 국내에서 사회적 총 잉여는 얼만큼 늘어나는 거야? 그 전에 비해서 D의 면적만큼 늘어났잖아. 결국 무슨 말이냐면 수출국의 경우에는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늘어났는데 소비자 잉여의 감소 크기 BC보다 생산자 잉여의 증가 크기 BCD가 더 크지. 그 결과 총 잉여는 증가하는 거예요. 총 잉여는 증가한다. 돼요? 자, 이거 이제 수출국의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건 수입국의 상황 보자. 자, 또 폐쇄 경제를 가정해봐. 자, 폐쇄 경제에서 또 X제인데 갑국이야. 자, 국내 수요가 이렇게 있고 X제에 대해서 국내산 공급 곡선이 있는데 현재 시장 균형이 여기야. 그래서 국내 균형 가격 P0, 국내 균형 거래량 Q0, 이건 폐쇄 경제. 근데 이제 시장을 개방했더니 국제 가격이 P1. 그래서 이제 시장을 개방하면 이 각국은 소국이라 전 세계 시장 하나에 흡수돼. 전 세계 X시장이 흡수돼서 이 국제 가격에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럼 너네가 딱 봐도 P1에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국내 소비자들은 P1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Q2까지 소비량을 늘릴 거고 국내 생산자들은 P1까지 생산량을 줄이겠지. 그럼 딱 봐도 1번. 자, 시장을 개방해서 수입국의 상황이 되면 국내 가격보다 국제 가격이 더 낮은 거야. 그때 수입국이 되는데 그러면 자, 첫 번째 국내 생산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아이고. 국내 생산량 감소하지. 국내 생산량은 개방 전 폐쇄 경제에서 Q0에서 자, Q1으로 감소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국내 소비량은 증가합니다. Q0에서 Q2로. 어렵지 않고. 자, 그럼 생각해봐. 3번. 그러면 소비자들은 Q2까지 사려고 하는데 생산자들은 Q1까지만 팔려고 하잖아. 국내에서. 그럼 원래는 이 부분이 초과 수요였지. 하지만 이거 어디서 갖고 오면 되지? 외국에서 갖고 오면 되잖아.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수입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국제 가격이 국내 균형 가격보다 낮아. 시장 개방하면 수입국이 되면서 수입량은 그때 얼마가 되냐면 Q1, Q2가 되고요. 그럼 네 번째 수입액은 얼마가 돼? 자, 수입액은 국제 가격 P1 곱하기 수입량 Q1, Q2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고. 자, 똑같이 한번 따져보자. 만약에 여기를 A, B, C, D.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소리. 만약에 여기를 A, B, C, D, E라고 하면 자, 교역전, 폐쇄 경제일 때 소비자행의 크기는 얼마죠? 국내 균형 가격과 수요국선 사이의 면적 A지. 그치? 생산자행의 면적 B와 E지. 그런데 이제 교역 후에는 소비자행의 면적이 A, B, C, D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자, 생산자 잉여 면적. 생산자 잉여 면적은 생산자는 이제 P1 가격에서 Q1만 파니까 가격과 공급 곡선 사이의 면적 2가 되죠. 그럼 너네가 딱 봐도 소비자 잉여는 늘었고 생산자 잉여는 줄었는데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은 BCD고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은 B지. 그치? 그러면 결국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보다 커서 총 잉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총 잉여는 증가하겠지. 돼?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수출국과 수입국의 상황. 자, 요게 정리된 게 129페이지의 가운데 박스 내용까지. 오케이? 복습하면서 이걸 정리하시고 그 밑에 보면 이번에 자유무역의 경제적 이익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 좀 더 중요한 주제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보호무역 관련된 내용 두 가지 합니다.